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 그리고 영원히 레디 투게더 이 시간에 진행을 맡은 저는 아나운서 김민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이번 기사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다정하고 힘찬 박수 음악으로 환대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레디 투게더 1부 강연 진행해 주실 분을 무대 위에서 만나볼 텐데요. 강연자님은 예비 반려인을 포함해서 모든 반려인들을 위해서 반려인들의 생애 전축기에 대해서 그리고 올바른 반려동물 나눔 과정에 대해서 강연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강아지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앞서 여러분이 주신 설문지를 바탕으로 강연이 짜여 있으니까요. 궁금한 내용이 아마 많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럼 똑똑한 반려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최경선 박사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 반려동물 교육 문화원을 운영하고 있는 최경선 원장입니다. 저는 가평에 살고요. 이곳에 오게 된 이유는 김민준 팀장님이 저에게 연락을 해서 대학생들이 하는 행사가 있다라고 해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있는 거리에서 가평에서 부산까지 오는 거는 KTX를 타고 오는 방법이 있고 또 다양한 수단이 있는데 철도 노조가 파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삼 에듀테인먼트 송지현 대표님과 유준호 대표님까지 같이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저는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강연을 그래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강아지를 좋아해서 5살 때부터 4살 때부터 집에 키우면서 그 초등학교 시절에 협회 활동부터 시작을 하고 사업도 하고 굉장히 저는 덕후예요. 근데 저는 원래 직업은 IT 분야의 IT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컴퓨터공학을 금호공대 전공을 했고 그리고 국민대에서 비즈니스 IT 대학원 전공을 해서 경영정보학 박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제 남는 모든 시간들을 다 강아지에 대한 글을 쓰거나 강아지 훈련을 하거나 강아지가 교감하는 삶들을 실천해 보다 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싫었던 게 너무 많았거든요. 어떤 게 싫었냐면은 어른들이 개를 훈련을 너무 잘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봤더니 강압적으로 개를 때리고 부정강화라고 해가지고 강하게 초크체인이라든지 강한 요소로 해가지고 통제를 정확하게 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반려견과 신뢰하거나 교감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너무 잘한다, 너무 멋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는 너무 좀 이제 와닿지 않았던 게 뭐냐면 강아지하고 같이 있으면서 교감도 하게 되고 또 보호자의 어떤 긍정적인 행동들을 하게 되면 그 긍정으로 인해서 신뢰관계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어떠한 상황이 생기든지 간에 보호자의 말에 통제도 되고 보호자와 함께 호흡을 하면서 행복한 모습이 만들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강아지를 제가 발로 차고 그리고 줄을 끝까지 당기고 해서 강력하게 통제를 했죠. 앉아 엎드려 기다려 잘 됩니다. 근데 이 강아지가 낯선 환경에 가요. 낯선 어딘가 가요. 그 환경에서 줄이 풀렸어요. 나한테 올까요? 안 올까요? 그 강아지 절대 보호자한테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뢰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보호자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통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엇을 말하냐 하면 오랜 시간 아주 꼬맹이 때부터 제가 강아지를 키우면서 지금까지 반려견을 키우고 있거든요. 저희 집에는 보더콜리 모모란 친구 12개월 된 친구가 있고 뭉치란 친구가 포메라니언인데 지금 2년 반 된 친구가 있어요. 파양돼서 왔는데 이 친구들을 키우면서 교감하고 느끼고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강아지는 강하게 통제하면 통제할수록
보호자가 이 감정을 교감하지 못하고 신뢰를 못 주기 때문에 걔를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정확하게 일관되게 해줘야 되고 마음을 나눌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 그러면 그 요소가 뭘까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결국에는 행동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이 교육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어린 시절에는 호랑이 선생님이라고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막 때리고 했죠. 근데 그 선생님하고 저는 맞고 나서 배웠지도 모르지만은 마음을 나누지는 못했어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건 안 생겨요. 왜냐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맞으니까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거든요. 결국에 아이 교육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정확하게 그 심리나 행동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행복한 삶들을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뭐 때려가지고 된다 이런 막 교육들이 막 나오고 해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훈련으로만 보면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겠지만 행동학적으로 아이의 심리에서 내가 아이와 교감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가족으로서 그리고 그 반려견의 지능이 3세에서 5세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지능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생을 살면서 강연한 것 중에 이렇게 정말 좋은 환경에서 또 이렇게 부산이라는 환경에서 이렇게 많은 반려인들이나 비반려인 분들이 앉아서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어려운 이야기고 결국에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부산이라는 사실이 저는 진짜 울컥합니다. 예. 그래서 이 레디 투게더를 오면서 저는 와 진짜 내 인생에서 강아지 좋아해가지고 나는 어떻게 보면 저도 덕후잖아요. 덕후기는 한데 강아지의 생명 존중이라든지 교감이라든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이 강연의 제목이 반려견과 함께하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이 삶을 함께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이 뛰고 또 이 공간에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진짜 저도 진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진짜 울컥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네, 감사합니다. 네. 부산에 와서 부산 사람들을 딱 보고 제가 예전에 국제 반려동물 교육 문화 와서 느꼈던 건 뭐냐면 부산에 와서 이 모습을 보니까 딱 내자가 생각나더라고요. 부산 하면 딱 느낌 오는 예전에 모자도 쓰고 다녔어요. 부산에서 국제시장에 사가지고.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진짜 살아있네!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와, 너무 진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왜 이 반려견에 대한 이 책임감, 생명 존중, 교감, 이걸 나눌 수 있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세상이 이제 오고 있다. 그리고 내년에 또 부산이 반려동물 특구로 이렇게 지정되고 이 반려견 문화를 만들어가는 어떤 메카의 역할을 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관심이 있는데 또 되게 저명하신 교수님들까지 다 오셔가지고 또 학생들에게 이렇게 서포트 해주신 모습 보니까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KKF 한국애견연맹 FCI 1등 반려견 훈련사고요. 가평에서 국제 반려동물 교육 문화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파양된 강아지를 입양시켜서 아메리칸 케넬 클럽에서 모범견 테스트라는 것들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강아지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 산업을 바꾸고 또 어떤 무엇이 문제일까를 연구하다 보니까 반려견의 훈련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리고 행동학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펜노스까지 그런 모든 책들을 빅데이터로 보는 반려동물 산업과 미래, 반려동물 행동학, 펜노스 그리고 반려견 바이블까지 모두 집필을 했어요. 그러니까 강아지 공장을 발견하고 이 사회적인 문제를 발견하고 이러면서 그것들을 해결하는 그런 관점도 있지만은 그런 문제들에서 무엇이 필요할지 그런 것들을 함께 고민했는데 결국에는 이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는 매스컴에서 나오는 솔루션을 보고 강아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합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 느껴지는 게 뭐냐면 훈련사가 나오면 그 훈련사가 마법사가 돼요. 마법사가 돼서 그 솔루션을 쫙 해결하죠. 그 훈련사만 나오면 다 해결돼요. 모든 문제가. 근데 정확하게 보면 그 개는 그 훈련사가 가면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개를 키우는데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부모는 안 바뀌었거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면 제가 아이를 키우는데 오은영 박사님이 와요. 솔루션을 주죠.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주죠. 근데 제가 그걸 정확하게 이해 못하면 오은영 박사님 훌륭한 어떤 누군가가 와도 저는 그걸 따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반려견 바이블 행동학 이런 책들을 쓰면서 무엇을 바꿔야 될지, 어떻게 하면 강아지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더 교감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결국에 제 강아지들이나 이렇게 그런 모습들이 바뀌고 또 보호자를 만나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그 펫 페스티벌이나 이런 데서 강연을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그들이 이해를 했을 때 스스로 생각을 하고 내 삶에 실천을 했을 때 모습이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국제반려동물 교육문화원에서 제가 직접 강아지를 맡아가지고 훈련하는 것들을 잘 하지 않습니다. 반려인들의 모습을 봐서 강아지의 그 핸들링이라 하죠. 링을 돌게 하고 훈련을 시켜보게 하고 강아지 어떻게 교감을 하는지 간식을 어떻게 주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분석을 해서 보호자님 이거 고치셔야 되고 이거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주 후에 뵙겠습니다. 그래서 또 만나서 또 트레이닝 시키면 어느 순간 바뀌어요. 걔가 일관되고 정확한 톤, 억양, 모습 이런 것들을 보호자가 관찰하기 시작했고 이해하기 시작했고 행동하기 시작했고 실천하기 시작했고 삶에 녹여냈기 때문에 아이의 모습들이 정확하게 바뀌는 모습들을 보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볼 때 너무 약간 카타르시스가 느껴지고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배움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가지고 노력하고 있다가 세상이 많이 지나서 정말 이런 소중한 기회를 얻어서 여러분들 앞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공간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는 이 순간이 정말 저에게는 너무나 가슴이 뛰는 순간이고 너무 감사한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책들을 쓰면서 반려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딱 하나예요. 보호자님 스스로 생각해야 되고 내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 많은 노력과 많은 실천을 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행동학을 이해해야 되고 훈련학을 이해해야 되고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 아이를 가장 많이 관찰해야 된다. 모든 것은 관찰부터 시작하고요. 그 관찰을 통해서 내 반려견이 어떤 수준인지를 잘 이해를 하면 잘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SNS 조회하면은 최경선생 이름 치면은 이렇게 뭐 제 채널들이 있고 그래서 저에게 더 나중에 궁금하신 부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강아지를 키우면서 우리는 입양부터 이별까지 모든 순간을 진행하게 되는데 결국에 사랑과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보호자가 많은 노력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별하고 나서 보호자님들이 그래요. 아, 내가 조금 더 알았으면 조금 더 잘해줬을 건데. 아, 내가 더 잘해줬을 건데. 막 눈물 흘리면서 후회를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개를 키우는데 제가 보더콜리 그 12개월 된 모모를 키우거든요. 근데 제가 행동학을 이해하고 훈련학을 이해하고 제가 훈련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강아지가 교감하는 걸 이해하면서 저희 보더콜리 모모를 2개월 때 데려와서 키웠더니 어떻게 되냐면 훈련도 잘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교감하고 신뢰를 하면서 키웠더니 두 팔을 벌리고 딱 안아달라는 포즈를 취하면 그 큰 개가 12개월은 되게 크거든요. 그 사이즈가 거의 다 컸기 때문에 그 큰 개가 달려서 폭 안겨요. 근데 그 폭 안길 때 이 안아줄 때 이 느낌은요. 와, 진짜 그 느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를 사랑하되 일관되고 정확한 모습으로 개를 정확하게 교육도 시키지만 얘가 뭔가 힐링을 해야 되고 뭔가 자유를 느끼고 행복을 느껴야 할 때는 정확하게 강아지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고 강아지가 나눌 수 있는 게 너무 좋고, 그걸 또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함께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한테 나눌 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양을 하려는 분들이 계시다면 입양을 위해서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 한 마리의 반려견이 보통 평균 10년에서 15년 정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강아지에 대한 이름을 짓고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시키기 위해서 많은 것들 준비를 해야 되고, 생애 전반에 걸치는 어떤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서 어떻게 키울지를 고민해야 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강아지에 대한 뭐 집도 사고 뭐 환경도 세팅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아지를 키우고 좋아해서 되는 건 소유를 하는 거잖아요. 소유를 하는데 지금의 환경이 아파트나 빌라나 주택 환경으로 바뀌어서 갇혀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회화 훈련에 대한 것들을 못하기 때문에 이 사회화 훈련을 위해서 행동학이나 훈련학에 대한 것들을 배우고 익혀야 되고, 그걸 통해서 강아지에 필요한 뭐 건강검진이라든지 산책이라든지 놀이라든지, 그리고 강아지는 되게 빠르게 늙어갑니다. 예, 우리 10년, 15년은 굉장히 길 것 같지만은 강아지는 2년이 되면 성견이 되고요. 이 머리에 고착화 되는 거는 30개월이 넘었으면 거의 고착화가 돼서 어떤 가르치는 게 그렇게 편하진 않아요. 가르칠 수 있는데 아이들의 지능이 3세에서 5세고 5세 가장 높은 애들이 보더콜리인데, 그런 지적 수준이 되는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면 잘 가르칠 수 있는데 또 그 이해가 되는 친구들은 또 눈높이를 맞춰줘야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노력하고 많이 실천해야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조기 교육, 데려와서 입양해서 어렸을 때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보통 한 6년에서 7년 넘어서면 이제 노화가 거의 진행되거든요. 그러면 그 노화에 대해서 어떻게 반려견의 건강을 관리하고 삶의 균형들을 유지해 줄지, 그리고 마지막 이제 10년에서 15년 지나고 이별할 때는 어떻게 떠나보내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고민하고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펫너스를 통해 가지고 강아지가 떠나고 나서 그 슬픔 때문에 너무 이제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희 어머니는 신부전증이 걸린 요크셔 테리어 한이라는 친구를 떠나 보내고 나서 제가 이제 20살 때거든요. 그때 이제 많이 우시고 강아지를 안 키우세요, 저희. 근데 제가 그거를 뭐 펫너스를 연구를 하든 뭐 강연을 하든 뭐 하든지 간에 그 마음을 저도 상처가 많거든요. 저희 뭐 2016년도 디스파일에서 키우던 장모 닥스훈트 코코라는 친구를 2022년에 욕창이 생기고 막 그렇게 막 진물이 흘러내리고 그런 것들이 와서 끝까지 어떻게 해주지 못해서 수면 안락사 시키는 그런 상황들도 만들어지고 하면서 정말 저도 이 마음의 펫너스에 대한 것들이 정말 남아 있는데, 그런 사랑을 이해하고 또 그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는 저도 많이 연구를 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그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나누고 반려인들과 소통하면서 그들에게 정말 공감의 메시지를 주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의 힘이 되어주는 역할을 하면서 또 나름의 길들을 또 가고 있고요. 그래서 반려견의 어떤 추억이나 이런 펫너스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는 좀 배우고 익혀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반려견은 무엇인가? 반려견은 단순히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반려견은 저하고 유대하면서 가족으로서 같이 호흡하고 함께 삶을 나누는 존재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보호자가 정확한 시그널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줄을 쓰는 게 좋냐, 하네스를 쓰는 게 좋냐,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 거는 도구의 목적에 따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쓸 때 아이의 상태나 환경이나 필요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초크 체인은
뭐 맹견이나 뭐 사나운개에 대해서 통제할 때 뭐 핀치칼라나 다양한 많은 것들을 쓰지만 그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의 그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 그 목적을 모르고 뭐 무조건 하네스만 해야 된다, 무조건 목줄만 해야 된다, 약간 그런 식의 논리를 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반려견에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일까? 목줄을 익혀가지고 편안해졌을 때 하네스를 같이 차고, 하네스랑 목줄 같이 차고 나서 안정화되면 목줄을 제거를 하고 하네스를 가고, 그 사이에 예절 교육을 시키고, 약간 그런 루틴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그 루틴을 따라가면 되는데, 무조건 하나의 맹목적으로 누가 사용하니까 누가 어떠니까 그게 아니라 이게 왜 필요한지, 왜 이게 있어야 되는지를 고민해서 그렇게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사냥이나 경비견의 어떤 삶이 있었다고 하면, 현재는 나의 가족, 나의 반려견, 나의 딸, 나의 아들, 이런 관점으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반려견 키우게 되면 결국에 정서적으로는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심리적인 안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책임감이 많이 생겨요. 저희 아들이 9살이거든요. 저희 하준이가 저희 강아지들 막 훈련도 해요. 제가 그 훈련사니까 또 많이 보니까, 뭐 바이트라고 해갖고 바이트 하면 강아지 달려와서 물게 하는 그런 훈련도 있고, 나! 그러면 정확하게 딱 놓는 훈련도 있고, 그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이제 이렇게 책임감이나 그리고 생명 존중이나 돌봄, 이런 것들도 많이 배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 애완동물이라는 의미보다는 이제는 반려동물이라는 정서적인 동반자의 개념으로 성정을 했고, 그래서 심리적인 안정들도 많이 제공할 수가 있고, 그리고 뭐 독거노인이라든지 1인 가구에 많이 이제 키우세요. 그리고 이제 반려견의 이제 경제적인 가치라든지 법적인 위치도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보호법도 많이 개정돼서 이런 삶들을 나누면서 이제 사랑의 어떤 교감, 뭐 그리고 신뢰, 뭐 리더십, 뭐 이런 느낌의 이제 반려견의 용어들이 이제 쌓이면서 점점점 이제 반려견의 행복을 이야기하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양 전에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말은 꼭 해주고 싶어요. 견종의 특성과 성격, 그리고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얘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품종의 어떤 성장 배경으로 이 품종이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이 친구들이 활동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고민해서 신중한 선택을 하고 반려견을 키워야 되는 이유가, 보더콜리는 굉장히 활동적이거든요. 저는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모모라는 보더콜리하고 그 뭉치를 데리고 산책을 합니다. 근데 이 보더콜리는 활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산책만으로는 에너지가 소비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모모하고 자전거를 탑니다. 그리고 가평 그 자라섬이 있거든요. 자라섬을 한 바퀴 쭉 돌면서 에너지를 소비를 하고 오면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삶을 실천하면서 이제 많은 행동들을 해야지 에너지가 소비돼서 이제 지금 개춘기 시절이거든요. 개춘기 시절에 뭐 가구를 물어 뜯는다든지 뭐 벽지를 물어 뜯는다든지 사고를 치는 행동이 확 줄어들어요.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고 많이 사용이 되면.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일상에서 반려견과 교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초기에 반려견을 24개월 되기 전, 성견이 되기 전에는 이 사회화 훈련, 그리고 나와 신뢰감과 유대감을 쌓는 노력, 그리고 이렇게 반려견의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하나하나 알려주는 노력들을 보호자가 할 수 있어야 되려고 하면, 결국에 이제 훈련에 대한 것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훈련을 할 때 내 반려견이 어떤 포즈를 취하는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잘 봐야 돼요. 저는 매일 저희 보더콜리 모모를 키우면서 공을 매일매일 던져주는 연습을 해요. 그리고 원반을 던져주고요. 가져와요. 그러면 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정확하게 딱 놓거든요. 이걸 계속 반복을 해요. 정확하게 해줘요. 대신에 강아지가 있다고 하면 강아지한테 줄을 잡고, 따라 앉아, 엎드려,
하고 이제 기다려 한 다음에 이쪽으로 가서 보고 와 하면 앞으로 딱 오죠. 오면 옆에 해서 딱 옆에 딱 붙이고 이런 연습들을 반복을 해요. 그리고 그 행동을 했을 때는 간식을 주고 보상을 해주는 걸로 해서 아이의 기억에 내가 하는 행동에 나의 통제에 따라왔을 때는 너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 라는 기억을 심어주죠. 제가 최근에 가평 유기견 보호소를 갔어요. 한 달 전이거든요. 우리 강아지를 키우면서 제일 트라우마가 많고 제일 상처가 많은 강아지들이 어디 있죠? 유기견 보호소에 있습니다. 제가 유기견 보호소를 가서 저희 그 시바견 믹스인 구원이라는 친구가 3년생 시바 믹스견이에요. 봤는데 저 구석에 유기견 구원이가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가평 유기견 보호소를 가보고 나서 그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주무관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제 구원이를 데려와서 제가 임보를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유기견이라는 친구는 이 트라우마가 생겼기 때문에 이 트라우마로 인해서 그 사람한테 가까이 안 오려고 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잡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람한테 가까이 오고 안 잡히려고 도망 다니기 때문에 마취총 같은 걸 쏴가지고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친구예요. 그러면 제가 그 친구를 임보를 이제 30일 하기로 하고 데려와가지고 이제 현장에서 저희 이제 국제 반려동물 문화원이 저희 가평에 있잖아요. 가평 그 문화원에서 그 친구를 데리고 야외 정원에서 교육을 시킬 때 제가 해야 될 거 뭘까요? 훈련일까요? 훈련이 아니에요. 얘하고 저하고 친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그 자전거 바 있잖아요. 자전거 바가 이게 줄이 되게 길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늘어나죠. 그 굉장히 긴 줄이잖아요. 거기에 요즘 그 등산할 때 바클 되게 많잖아요. 바클을 여기 하나 걸고요. 구원이 목줄에 바클을 걸고 이 줄이 굉장히 길잖아요. 구원이가 움직이기에 막 풀어둬요. 그럼 막 움직이겠죠. 근데 제가 와라고 하면서 줄을 막 당겨요. 그리고 오면 간식 하나 주죠. 네. 그리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죠. 네. 제가 뭘 했어요? 얘의 기억 속에 저라는 사람은 유기견 보호소에서 너를 데려왔지만 너에게 좋은 일들을 일어나게 하는 사람이라고 기억을 바꿔주는 거랬어요. 제가 구원이를 발로 차거나 뭔가 강압적으로 통제를 들어가가지고 얘를 제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얘에게 나에게 오면 넌 좋은 일이 일어나 이런 기억이 생겨라는 것들을 인지시켜주는 작업들을 한 거죠. 그렇게 계속 반복을 했거든요. 지금 구원이가 제 인스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바뀌었냐면 앉아라는 소리에 앉고요. 엎드리라는 소리에 엎드리고요. 기다리라면 기다립니다. 그리고 와라는 소리에 오고요. 옆에 하면 옆에 있고요. 제 영역 이 통제 안에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애견 카페를 갔는데 와이프가 이제 구원이 훈련 다 됐으니까 구원이를 풀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풀었는데 얘가 미친 듯이 그 강 밑에 절벽 같은 데를 쫙 내려가더니 쏜살같이 달아나 버렸어요. 근데 제가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군청에서 제가 유기견 임보한다고 데려왔는데 얘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얘의 행복을 찾아주려고 지금까지 노력해가지고 얘 훈련도 다 시켰고 얘가 통제가 된다고 했고 나는 내가 훈련사를 떠나가지고 얘를 정말 책임지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기 위해서 얘를 데려왔는데 얘가 없어진 거죠. 근데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은 우라락 때라고 쫓아가서 가서 보니까 저 멀리에 구원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기다렸어요. 왜 걔는 추진력 있게 쭉 나가다가도 한번 돌아보거든요. 근데 제가 그 중간에서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딱 한마디만 했어요. 와! 근데 저 멀리에서 구원이가 오더라고요. 그때 진짜 울컥했어요. 아, 이게 정말 강아지와 내가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신뢰하고 느낄 때 느끼는 교감이고, 그 실천이 이루어졌을 때는 얘가 알아주는구나 라는 걸 느끼니까, 와, 그게 진짜 너무 울컥해가지고 제가 그 강아지를 안고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TV나 매스컴에서 나오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저도 TV 출연을 그래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항상 그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기획자들이나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시나리오 작가들이나 TV에 나왔던 모든 사람들은 반려인들이 없더라고요. 흥미나 재미 위주로 이끌어갈 PD들이 훈련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불러서 연출을 시키는 거죠. 시나리오에서 뭐 앉아 해주세요, 뭐 기다려 주세요, 뭐 이 상황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교정해 주세요 시키는 거지, 여기에 어떤 철학이나 생각이나 어떤 생명 존중에 대한 기획을 통해서 담아내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정확한 메시지가 안 가는 부분들이 생기는다는 걸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바꿔가는 거에 제가 반려견 전문가로서 그런 기획을 토대로 해서 좀 세상을 바꿔가는 일들을 도전하고 노력해야겠다는 그런 약간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저희 지금 강상호 에듀테인먼트 지금 송지현 대표님과 유진호 그 대표님이 같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찐 반려인이거든요. 여기는 보스턴 테리어 3마리를 키우시고요. 저는 이제 보더콜리 포메라니를 키우고, 그렇게 우리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이 새로운 정말 생명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 키우는 거에 입양에 대한 부분들은 그 첫날부터 진행이 되는데, 강아지의 어떤 환경을 만들고 어떻게 신뢰를 쌓아야 될지,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가족들과 공유하면서 하나하나 지침을 만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제가 키우는 이 강아지는 어떤 생각을 느끼고 있고 어떻게 되는지를 가장 많이 관찰하고, 또 건강에 대한 이상 징후라든지 배변 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한다고 하면 강아지 잘 키울 수 있습니다. 대신에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얘에게 좋은 기억을 만들어 줄 수 있고, 얘의 지능 수준이 3세에서 5세 사이에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동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결국에 관찰이에요. 반려견의 이런 몸, 그리고 소리,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털이 쓴다든지, 털은 왜 쓸까요? 뭐 새로운 게 오거나 경계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쭈삐쭈삐 쓰죠. 그런 부분도 있고, 소리에도 뭐 그냥 밥을 먹고 싶어서 낑낑 대는 수도 있고, 아니면 보호자랑 떨어져서 낑낑 댈 수 있고, 다양한 그런 패턴들이 있고요. 그리고 강아지의 요즘에 이제 그런 모습들에 대한 감정 표현에 대한 것들도 그림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찾아보셔도 좋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강아지의 행동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훈육하는 것들을 배우고 익히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긍정의 메시지와 부정의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긍정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부정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는 모두 보호자의 몫인데, 그러면 나는 어떤 부분에서 이 반려견의 성격이 이렇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개선해야 줄지를 모른다면은 저 같은 훈련사를 만나든지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을 하시면서, 우리 강아지는 제가 한 일주일 관찰했더니 요러요러한 반응들이 있고요, 한 달 봤더니 이렇게 했어요, 얘는 이렇게 성장을 했고요, 이런 성격이고요, 이걸 좋아하고요, 이런 것들 해요 라는 것들을 알려주면서 얘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죠. 왜냐하면 보호자가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솔루션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아이가 사회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사회화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
아주 어린아이들 키우는 때 부모님들 조기 교육하고 해외도 보내고 뭐 다양한 선생님들도 붙여주고 과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이 성장을 돕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책을 좀 보고 이런 요즘 문해력이라고 하죠. 이 책을 통해서 이 전두엽이 좀 많이 개발이 되고 또 그런 지식들이 쌓여서 반려인들의 기본 소양이 높아져서 강아지를 관찰할 때 다르게 볼 수 있는데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의 개 키우는 삶은 훈련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강아지를 통제하는 것만 배웠을 때랑 제가 반려동물 행동학 책을 쓰면서 행동을 이해하고 심리를 이해하고 고민했을 때랑은 천차만별로 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왜냐하면 훈련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그 쪼그려 앉아서 강아지를 보면서 아 우리 지금 모모가 그래 지금 분리불안이 있어. 아 얘 왜 이럴까? 이렇게 많은 개들이 있으니까 2개월 때부터 5개월 때까지 키웠는데 이 많은 공간에 개들이 있는 곳에는 침을 흘리네. 그럼 어떻게 얘 기억을 바꿔주지? 얘 기억을 어떻게 하면 좋게 해주지? 아 그래 얘가 좋아하는 수 있는 애들을 그리고 또 무서워하지 않는 애들을 붙여서 같이 만나게 해주자. 반복 반복 반복. 일주일에 한 번씩 갔죠. 친한데 이렇게 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갔는데 한 5주 하니까 걔가 막 침 흘리고 막 정신 못 차리고 이런 것들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고민해야지만 강아지를 잘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령견은 한 6년에서 7년 이렇게 지나기 시작하면서 점점 이제 아프기도 시작하고 노화가 지속돼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건강검진이에요. 건강검진하고 영양,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데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좀 개발하셔가지고 어떤 분들은 뭐 화식을 막 이렇게 연구하셔가지고 화식을 주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이제 유기농으로 해서 막 그런 막 다양한 먹을 것들을 하나하나 집에서 썰어서 가공을 해서 먹이는 경우도 있고 그런 노력들로 해가지고 뭐 체중도 관리해주고요. 다 안 되는 거는 그냥 얘의 어떤 상태를 체크하지 않고 그냥 아우 귀여워 아우 막 사랑스러워 하고 그냥 막 우쭈쭈하고 이렇게 막 주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환경일수록 이제 강아지들은 통제가 안 됐기 때문에 체중 관리도 안 되고 강아지가 많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간식 하나 주실 때도 강아지를 보고 예를 들어 똘똘이면 똘똘이 앉아 똘똘이 엎드려 하고 간식 주고 좋은 기억 만들어주고 그런 식으로 뭔가 긍정의 효과들을 하는데 간식만 주면 또 간식만 이렇게 주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간식을 주지만 몸으로 스킨십을 하고 충분히 스킨십을 해서 강아지에 간식을 주고 이 간식이 다 먹고 나거나 이렇게 이게 익숙해지면 간식을 주지 않고 스킨십으로만 인식을 시키는 거죠. 항상 나는 너를 좋아해. 넌 날 만나면 항상 좋은 기억이 생겨라는 느낌을 주다 보면은 이런 트러스트십이 꼭 간식이 아니라도 훈련이 되거든요. 그러면 간식을 주지 않았는데 앉아, 엎드려, 기다려, 물어, 가져와 이런 훈련들이 되고 내 삶에서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정확한 톤, 정확한 패턴, 정확한 규칙을 일관되게 하셔야 되고요. 보통 보호자님들 이야기하면은 앉아, 엎드려, 기다려 이렇게 하는 거. 어떤 분들은 정확하게 앉아, 엎드려, 기다려, 놔, 아웃 뭐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그 보호자의 어떤 시그널을 정확하게 이해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 보호자는 연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강아지가 떠나고 나면은 이제 결국에 뭐 슬픔이나 죄책감, 아쉬움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극복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야 되고요. 저는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펫노스에 대한 콘서트도 열고 또 많이 나누면서 실질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감정을 나누고 소화하는 방법들을 이제 한국 실정에 맞게 연구하고 그걸 또 반려견 바이블이라는 책들을 통해서 또 도전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12월 22일에 또 콘서트를 또 진행하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상담도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반려견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들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려동물은 애완동물이 아닌
반려견으로 삶의 동반자입니다. 그래서 가족으로서 생명을 존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견방예의지국이라고 해서 사람에 대한 존중을 하고 개는 개끼리 존중하는 그런 사회를 위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견 행동학이나 훈련학을 인공지능에 담고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솔루션도 제공하고 그 이해를 통해서 반려견 문화를 만들어가는 일에 도전을 하고 앞으로 견방예의지국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이 모범견이 많은 사회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강의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부산의 공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호흡할 수 있고 또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교수님한테 질문 하나 해주시면 답변해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사님, 네. 지금부터 공식적으로 진행될 시간이 많거든요. 네네.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여기 네. 함께하신 분들이 이미 남겨준 질문이 있어서 박사님 여기 교수님 질문 있으시면 마음속에 잠깐 간직해 주셨다가 제가 잠시 후에 기회 드릴게요. 네네. 자, 여기 판넬 속에 질문을 많이 남겨주셔서 사실 가능하면 여기서 좀 많이 해결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정말 반려견과 행복한 반려생활을 꿈에 그리며 오늘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네네. 자, 너무 감동적입니다. 네, 너무 좋아요. 그리고 교수님 외에도 질문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볼게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플로우 질문 일단 두 분 있으시니까 제가 감안해서 현장에서 이렇게 질문 그리고 네네. 그리고 요거 아까 말씀 좀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저희 퀴즈 있잖아요. 나는 독특한가 반려인. 여기에서 보면은 네. 이 3번 문제 반려견의 행동을 이해하고 문제 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돼 있잖아요. 요게 답이 2번이에요. 네. 왜 2번이냐면 모든 강아지는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는 비슷한 특성과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특성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모든 강아지, 우리는 네, 사실 강아지를 보면 굉장히 개별적 특성, 사람도 그렇죠. 성격은 다르지만 그렇죠. 일단 강아지란 자체만으로 어떤 강력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공통점. 말티스 성격 다르고요, 오, 보더콜리 성격 다르고요, 오, 네. 예, 불독 다르고요, 다 다릅니다. 그렇게 그리고 키우는 환경이나 사육 환경 그리고 목적 이런 것들 다 다르기 때문에 견종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그래서 2번이 틀린 것은 있잖아요. 그죠? 여기 네네. 2번이 2번이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안 하도 된다라고 돼 있어요. 고려해야 된다. 네네. 견종별 특징. 사람도 개인적 성격이 다양하다고는 하지만 네. 사람으로서의 공통점도 있고 네네. 또 사는 지역에 따른 차이도 있을 거고 네네. 또 여러 가지 어떤 좀 불리한 이렇게 개별적으로 분류해 볼 수 있는 특징이 있는 것처럼 네네. 여러 견종별 특징이 있다. 이 얘기를 맞습니다. 말씀 주셨고요. 네네. 자, 미리 말씀드렸지만 오늘 행사 말미에 경품 추첨도 있어요. 지금 박사님 강의 끝나고 나니까 슬슬쩍 일어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네. 강의만큼 큰 선물이 남아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자, 여기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네. 한번 용용이 키우시는 분들 요즘을 한번 볼까요? 네. 용용이가 용용이를 키우면서 무거워지고 있다고. 네. 많이 배우게 됐어요. 용용이가 산책할 때마다 리더줄을 거부해서 자주 안고 다녀요. 점점 무서워지는데 무거워지네. 리더줄 교육 방법이 없을까요? 무거워지겠죠. 네. 무거워서 무서울 수 있어요. 맞아요. 처음에 한 이제 몇백 그램에서 시작했겠지만 점점 커지면. 네. 보통의 이제 강아지들이 리더줄을 사용할 때 이제 하기 싫어하는 목줄 하기 싫어하는 애도 있거든요. 있죠. 네. 그러면 일단 집에서 목줄이나 리더줄을 채워가지고 일단 살살 당기면서 간식 주고 칭찬해주고 또 집에서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막 돌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문 열고 현관까지 나가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기 전까지 네. 가가지고 한번 훈련시키는 걸 또 반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까지 tas어요. 1층 내려가는 데서 또 기다렸다가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자전거 바 같은 그 긴 줄이 있잖아요. 네네. 긴 줄에 묶어가지고 이렇게 풀어갖고 쭉 가게 해요. 가게 했다가 이제 멀리 갔으면 당겨가지고 오게 하고 또 간식을 주고 그리고 스킨십 해주고 네. 칭찬해주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줄에 대한 익숙한 반응들을 이끌어내면 잘 할 수 있습니다. 산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리드줄에 좀 더 익숙해지는 것이 먼저다. 그쵸. 집에서부터 착용하고 있게 하라. 이런 솔루션 주셨습니다. 기억을 강화시키는. 그렇죠. 긍정 기억을 강화시켜주는 방법 얘기해 주셨고요. 네. 또 봅시다. 저 요거
중성화 필수인가요? 이 질문 정말 많이 하죠. 중성화를 하고 나서 살이 찌는 경우도 많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수컷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24개월 되면 성견이 되잖아요. 그 성견 되기 전에 어린 시절에 중성화를 빨리 해주잖아요. 네. 그러면 마킹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영역 표시하는 것들을 네. 안 해요. 아, 그래서 중성화 수술했을 때 그 수컷 강아지들을 조기에 그 중성화하는 게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도 리트리버를 키우고 있는데 저희는 와우. 중성화를 되게 늦게 했어요. 네. 6살? 네. 엄청 늦게 했는데 중성화 빨리 한 친구, 몇 개월에 한 친구들 있잖아요. 그렇죠. 만나면 6개월, 뭐 7개월 돼 하고. 네, 그러면 손 사이즈가 달라요. 덩치랑 다. 그렇죠. 우리 집에 백돌이에요. 백돌이. 아주 그 구수하죠 이름이. 백돌이. 백돌이는 손이 엄청 큰데 그게 어느 수의사님 말씀에 따르면 중성화를 늦게 해서 한마디로 남자의 남성 호르몬처럼 수컷 견의 호르몬이 충분히 나와서 관절이 많이 큰 거고 빨리 하면 골격이. 네, 골격이 작아서 리트리버는 고질병으로 관절병 있잖아요. 그렇죠. 유전병이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병에 걸릴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진다. 빨리 중성화를 하면 이런 말도 있던데. 근데 그거 원인은 뭐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이 있기 맞아요. 때문에 그 선천적으로 그 레트리버는 뭐 영국에서 온 그 브리딩된 그런 네. 견종 같은 경우에는 골격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그 혈통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또 많이 좌우를 합니다. 우리 중성화도 혈통이가 원인이 있지만. 원래 골격이 큰 혈통이었던 걸로. 네. 네. 저 정말 이게 궁금했거든요. 여기에도 보니까 네. 비슷한 질문이 있어서 함께 질문 드려본 건데요. 네. 중성화 시기, 중성화 유무 이런 건 정말 선택적일 수 있는데 맞아요. 수컷 견의 경우에는 마킹을 안 한다는 건 장점이 맞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희 뭉치를 제가 파양견인데 네. 8개월 때 들어갔거든요. 네. 바로 중성화 시켰습니다. 아, 8개월 정도에 중성화시키는 그 건 마킹 하다가 중성화 수술하고 마킹 바로 안 해요? 어머, 너무 아니 그 신기하네요. 교육을 시키면서 네. 이렇게 바꿨는데 마킹 안 해요. 네, 우리 백돌이는 마킹 대마왕입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네. 여기 보니까 경품 추첨 기대 중이에요. 너무 좋네요. 아. 선물 같은 내기투게더 감사합니다. 최경선으로 삼행시 주신 분도 있어요. 어머, 너무 매력적입니다. 사랑스럽네요. 네. 치와와들 중에 혓바닥 내밀고 있는 애들 이유가 뭘까요? 그건 이제 뭐 선천적으로 네. 이제 혓바닥 내미는 경우가 치아 이거 성장하면서 이렇게 내미는 경우도 있고요. 그 뭐 이게 또 뭐 더워서 내미는 친구들도 있고. 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이거는 개의 어떤 이 구강 구조. 맞죠. 근데 치아 같은 경우에는 구강 구조가 좀 이렇게 돌출되는 경우도 있고 좀 이제 치아 이런 부분들이 좀 안 좋은 친구들도 있어서 이렇게 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네. 개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요 질문을 정말 그냥 귀엽게 호기심으로 물은 거라 사실인 것 같아요.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귀엽다 이렇게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진을 보면. 네, 사진 보면 엄청 귀엽죠. 메롱하고 있는 거. 쓰다듬을 때 소변 보는 이런 강아지 저도 주변에 많이. 저희 아랫집 진돗개도 네. 주인이 쓰다듬으면 오줌을 쌉니다. 왜 네. 소변을 볼까요? 그러니까 흥분의 강도가 너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딱 들어가고 아우 이뻐 막 이렇게 하면서 얘 막 해주면 얘도 막 성격이 막 급하고 막 감정 조절이 안 된다는데 막 펌프질을 막 해주는 거죠. 그러면 얘 감정 조절이 안 되니까 막 그 흥분이 그게 달하다 보니까 오줌이 쭉쭉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 저희 아랫집 강아지도 그렇게 흥분도가 높다는 느낌이 안 들었거든요. 네. 까만색 아주 점잖아 보이는 진돗개라. 네. 그런데 내면은 굉장히 흥분 상태였던 거군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 들어왔을 때도 바로 반응하지 않고 아이가 침착하게 딱 됐을 때 기다렸다가 네. 앉아 엎드려 기다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저희 Q&A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네. 1분 남았는데 교수님이 사라지셨어요. 네. 저 뒤에 질문하려고 하셨던 질문 받아봐야죠. 교수님 질문 받고 싶었는데. 근데 요거 마무리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오랫동안 그게 반복돼서도 훈련을 하면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호자가 들어가서 즉시 반응하지 않고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오줌 진정이 쌌다고 될 뭐라 하지도 때까지. 않고. 그렇죠. 좋아요. 그러니까 강아지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즉시 반응이 아니라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는 기억을 못 해요. 네. 그러면 그걸 바로 혼내지 말고 그 타이밍에 쭉 죽치고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네. 그 타이밍 됐을 때 안 돼! 딱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렇군요. 이미 싸고 나면 뭐 의미 네, 없다. 의미 없죠. 네. 자, 뒤에 계신 분, 저 아까 손 들어주신 분? 네. 마이크를 한번 전달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잠깐, 받으셨어요. 질문 주세요. 강사님께서는 강아지를 네. 훈육하는 방법이 네. 때리거나 그러는 건 안 좋다고는
들었기 때문에 저도 인정은 하는데 네네. 입질을 하는 강아지의 경우 여기 코나 입 쪽을 이렇게 좀 쳐야 된다고 간 그 영상들이 많아서 그렇게 하고 있긴 한데 혹시 잘못된 방법인지 여쭤보고 싶어서 효과를 느꼈나요? 그 순간에는 말을 듣긴 하는데 네. 입질을 하는 게 멈추진 멈추거나 않았다. 바뀌지는 오. 않는 것 같아서 큰 차도가 없는 네. 것 같아서 이게 맞나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저라면은 이제 그렇죠. 예를 들어갖고 제가 아나운서님한테 막 그러는데 아나운서님 저 싸대기 많이 때렸어요. 네, 때렸어요. 그러면 저한테 뭐가 남죠? 상처가 남. 그러니까 저는 분노가 남. 아니죠. 아나운서님한테 가까이 오면 싸대기 맞는 줄 알기 맞을까 때문에 봐. 저한테 네. 뭐가 생겼어요? 트라우마가 생기잖아요. 부정적인 맞아요. 트라우마 생기잖아요. 그럼 가까이 안 오니까. 그러면 가까이 안 오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목줄을 하잖아요. 목줄을 통해 가지고 줄을 확 당기는 게 아니라 살짝 탁 당겼다가 놓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산책할 때도 이렇게 쭉 풀고 가다가 싹 당기고 내 영역에 들어오면 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목줄을 통해 가지고 그 으르렁거리거나 공격하려고 할 때 탁 치고 놓으면서 안 돼! 라든지 아니면 때에 따라서 정확한 그 시그널로 안 돼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게 되면 줄만 이렇게 퉁퉁 쳐도 걔는 알거든요. 근데 보호자가 이 표현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저는 때려가지고 이렇게 강압해가지고 그렇게 막 물거나 싸우는 개들을 훈육하지 않아요. 정확한 시그널을 어떻게 줄 건지, 얘네가 어떻게 받을 건지에 대해 있는데, 보호자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강사모 공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강사모. 강사모 공식 카페라고 네이버에 공식 있어요. 카페, 네. 네이버에 강사모 네. 공식 거기에 카페 제 쳐서 상담소가 있으니까 거기에 동영상을 한번 올려주시면 제가 정확한 솔루션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동영상 오늘 가서 찍으시겠습니까? 네, 네. 저도 찍어야겠어요. 저희도 개를 싫어하거든요. 근데 보호자님 모습 찍어봐요. 보면은 보호자님 모습 속에 그게 왜 그런지가 있겠죠. 나와요. 네. 네. 그럼 남한테 찍어달라고 해야 되니까 네. 내가 산책하는 모습을 그리고 다른 반려견을 만나는 모습을 다른 분 한 분을 대동하고 영상을 찍어서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사모 여러분도 활용해 보세요. 저도 곧 접속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그래서 새벽에 아무도 없을 때 산책합니다. 개를 안 좋아해서. 아, 그래요? 사연이 많은 집입니다. 저희도 아, 많이 네. 접속하겠습니다. 네, 네. 자, 할 말이 너무 많고 궁금한 것도 너무 많고 재미도 엄청 많은 지금 이 시간인데 아쉽게도 이제 반려견과 반려인들에 대한 궁금증 해결하는 Q&A 시간은 마무리하고요. 다행히 2부 시간이 또 남아 있어요. 네. 2부 시간에 함께 여러분과 또 다른 궁금증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감사의 마음 박수를 한 번 더 전해드리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10분간 휴식 시간입니다, 여러분. 10분간 휴식